한때 CNN에 보도됐던 의성 쓰레기 산이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의성군은 환경에 대한 체험 교육이 가능한 생태 교육장을 만들고 원래 있던 숲과 연계되도록 하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안동댐과 이마댐물을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상공회의소는 6일 성명을 통해 낙동강 산하류 상생 협력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0일은 대구 재건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압도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취임 100일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한때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충격을 줬던 의성 쓰레기산. 쌓인 높이가 15m에 달했던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요. 당시 심한 악취에 마을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였고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까지도 났었죠. 저희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가 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가 있던 땅에는 쓰레기 대신 꽃이 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넓고 평평한 땅에 꽃과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공기도 맑습니다. 한때 의성 쓰레기산으로 불렸다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해진 모습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자연 발화로 불이 나는가 하면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주변 식수원 오염까지 우려되던 곳입니다. 2019년에는 CNN에까지 보도되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많던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데 소요된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1개월. 예산도 289억 원이나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못 널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여름에 더워도 그런 이제 막 불편함이 많았었고 지금은 쓰레기를 지금 너무 깨끗하게 싹 다 잘 치워가지고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공기도 맑아졌고, 예. 이제 옛날 우리 마을에 처음에 청정마을 그걸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해 의성군은 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지원을 확정받았고 현재 쓰레기산이 있던 이 땅을 포함해 사업부지 4만 8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지 입구에는 생태 교육장이 들어서고 외곽에는 생명의 숲, 탄소 저감 숲을 만들어 원래 있던 숲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의성군의 목표는 식생층의 복원. 현재 생태복원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5, 6월 사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생층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간단하게 그 지역에서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들어가서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를 조금 넣고 그 이외에 이제 뭐 탐방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식생을 복원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는 것도 의성군의 몫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금도 재활용이 안 돼 폐기물을 무작정 쌓아두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 영역에만 맡겨놓으면은 일단 비용의 문제, 처리 비용 받고 먹튀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사업 허가를 내준 이상은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지 4년. 이제 이곳은 다시 초록의 자연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댐과 이마댐물을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 상공회의소는 6일 안동시 수자원 산업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서 겪었던 피해에 상응하는 상생 협력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피해와 노력을 강요받았다며 상류 지역 주민들이 양댐으로 인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계기금 배정, 산업단지 조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만 앞으로 낙동강 상하류 지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협력의 길을 찾을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을 즈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인 성과로 대구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6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0일은 대구 재건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시정혁신을 추진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시정조직의 개편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50년의 핵심이 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맑은 물 공급이라는 수건 사업도 해결에 물꼬를 틔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모든 대구시 공직자들이 각종 난관을 이겨내고 대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는 병인 소나무 제선충병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나무 제선충병 고사목은 11만 그루로 그동안 청정지역이던 청송에도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안동, 구미, 고령 등 경북 5개 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3월 말까지 피해 고사목 방제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적인 방제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황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주민들이 참여해 관리할 예정인데요. 경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황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국토부 설립 인가를 신청한 후 지난 9월 27일 경주에서 처음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참여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이 주민 주도로 황호동만을 위한 축제라든지 마을 해설사, 그다음에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발기인 7명 등 조합원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 과정부터 사업 모델 발굴,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매 대행과 카페, 전망대, 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 내년 8월달 정도 돼 준공되면은 그때부터 1층부터 7층까지 주민들 고뇌를 녹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하게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주도로 설립된 황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2022 영주 세계풍기 인삼엑스포가 개막 6일 만에 1,100만 달러어치의 수출 협약을 달성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한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83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엔 풍기 인삼농협이 미국과 호주 등 5개국 바이어와 2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0여 회의 기업과 바이어 간 매칭을 통해 1,000만 달러어치의 수출 상담 성과도 거뒀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가 지역 소멸 대응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도가 중심으로 지방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분권이 확립될 수 있고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등 출산 육아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경북에서만 군위와 청송, 영양과 봉화, 울릉군 등 5곳이었고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서는 산부인과만 64개에 달하는 등 출산과 보육 여건의 지역 격차가 크다며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9일 설악산에서 올해 첫 가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었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게 관측됐는데요. 어느새 오대산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고 10월 중순이면 가을빛을 가득 담은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단풍의 절정은 언제쯤일까요? 산림청은 10월 26일로 보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도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에 또 단풍 소식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황금 연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죠.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여서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을의 평온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교과 융합 분야 10곳, 동아리 분야 8곳, 진로 진학 분야 3곳 등입니다. 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학교마다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수업에 참여해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경주시가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를 주제로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합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자체를 선정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경주시와 일본의 오이타현, 중국의 진안 원저우시가 선정됐습니다. 행사 기간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비롯해 8일에는 세 국가의 대중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또 9일에는 줄타기, 남사당패 놀이 등 전통 연희와 중국 공연단의 사자춤, 일본의 가부키 등 각국 전통 문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로컬 비즈니스 아카데미 3기 교육생 15명을 모집합니다. 로컬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투자 설명, 맞춤형 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지역 자원 조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며 교육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온라인 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오후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워라벨로 청년을 잡아라를 주제로 일생활 균형과 청년 문제를 다루는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지역사회와 기업, 청년들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기업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